여러분이 아는 전설 블랙맘바, 인생 최악의 스캔들에서 태어났습니다. 2003년 여름 콜로라도 호텔에서 그의 커리어가 흔들렸죠. 전세계 신문 1면에 그의 이름이 도배됐고 후원사들도 떠났어요. 근데 이 밑바닥이 블랙맘바라는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왔습니다, 콩스입니다. 오늘도 코트 이야기 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터졌는지 그 전 얘기부터 봐야죠. 당시 코비는 NBA 최고의 슈퍼스타 중 한 명이었어요. 이미 우승 반지 3개에 나이키 신발까지 있는 인기 스타였죠. 근데 2003년 여름 무릎 수술로 콜로라도의 한 리조트를 찾았고 그 리조트에서 일하던 3-9살 여성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두 사람 주장에 갈렸어요.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 신고했고 코비는 합의였다고 맞섰어요. 이틀 만에 코비는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고 전 세계가 뒤집혔죠. 농구의 신동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코비는 넥스트 조던이라 불릴 만큼 마케팅 가치가 컸죠. 그런데 사건 이후 맥도날드와 누텔라 같은 후원사들이 발을 뺐어요. 아내 바네사와 결혼 2년 차였던 터라 파장은 다 컸습니다. 대체 이 남자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다들 궁금해했죠. 사실 이 남자의 시작을 알아야 이 사건이 왜 컸는지 이해되죠. 코비는 고졸로 대학을 건너뛰고 바로 NBA에 뛰어들었어요. 1996년 드래프트 13순위로 뽑혔지만 LA 레이커스로 트레이드됐죠. 그해 최고의 파트너 샤킬 오닐과 한 팀이 됩니다. 필 잭슨 감독 부임 후 두 사람은 우승 사냥을 시작했어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레이커스는 3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코비는 22살에 바네사와 결혼하며 가정을 꾸렸고요. 겉보기엔 커리어도 사랑도 완벽해 보이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화려한 상박판대 뒤에는 금이 가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코비와 샤크 두 스타의 자존심 싸움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이 팀이 누구의 팀이냐를 두고 언론도 둘을 비교했죠. 코비는 슛을 더, 샤크는 존중을 더 원했던 거예요. 이 갈등은 2002년 이후 크게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3년 레이커스는 스퍼스에 밀려 우승에 실패했죠. 이 시즌 뒤 여름에 코비는 무릎 수술을 받으러 콜로라도로 향했습니다. 그땐 아무도 이 여행이 인생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는 그 사건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수술 여행에서 예상 못한 일이 터집니다. 코비는 에드워즈의 한 리조트 코르디에라 로지에 묵었어요. 10월 30일 밤 리조트에서 일하던 19살 여성과 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두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정반대였어요. 여성 측은 성폭행을, 코비 측은 합의였다고 주장했죠. 다음날 그녀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7월 4일 코비는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코비는 기자회견을 열어 분류는 인정하되 폭행은 부인했어요. 바네사가 옆에서 손을 잡아준 장면은 유명한 사진으로 남았죠. 하지만 대중은 유죄라는 프레임으로 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농구 천재였던 코비의 이름 앞엔 피고인이라는 말이 붙었죠.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은 취재 증거 카메라로 북적였습니다. 코비의 소속사와 나이키는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을 시켰고요. 레이커스 구단도 이 상황 수습책을 놓고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코트 위의 코비와 법정에선 코비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이 작은 균열이 큰 파장을 몰고 올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게 됩니다. 과연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재판, 시작부터 믿기 힘든 실수들이 쏟아집니다. 법원은 실수로 피해 여성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해버렸어요. 피해자 보호법이 있는데도 신상 정보가 3번 유출됐죠. 피해 여성은 살해 협박까지 받으며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동시에 검찰 측 증거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코비 측 변호인단은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 맞섰습니다. 양쪽 진술이 맞서면서 재판은 자꾸 늘어졌죠. 코비는 재판 때마다 콜로라도와 LA를 오가며 전기를 띄웠어요. 낮에는 법정에, 밤에는 코트에 서며 득점왕 경쟁을 했다니 놀랍죠. 이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도 경기력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부터 그는 다른 눈빛으로 경기에 나섰다고 해요. 여론은 두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지지와 비난이 팽팽했죠. 일부는 유명인을 노린 무고라 했고 일부는 범죄라 했어요.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2004년 여름 재판에 결정적인 변수가 생깁니다. 피해 여성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협박과 언론 노출에 지친 그녀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2004년 9월 검찰은 형사 기소를 취하합니다. 그럼 이걸로 상황이 끝났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형사사건은 끝났지만 피해 여성의 민사소송은 남아있었어요. 2005년 3월 양측은 비공개 합의로 민사소송을 마무리합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코비는 이례적인 사과문을 냈죠. 그녀는 그날을 나와 다르게 느꼈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무죄 판결이 아니라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걸로 법정 문제는 마무리됐지만 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코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중이던 2003-04 시즌 레이커스는 우승 올인카드를 꺼냈어요. 칼 말론과 게리 페이튼을 영입하며 올스타 군단을 완성했지만 결승에서 만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게 충격적으로 집니다. 이 패배 직후 프런트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3번의 우승을 함께한 샤킬 오닐을 마이애미로 트레이드해버린 겁니다. 스캔들 한복판에 있던 코비를 남기고 우승 주역 샤크를 내보낸 거죠. 아니 잠깐만요, 이게 농구입니까? 무모해 보였던 이 선택, 근데 구단은 진심이었습니다. 코비 없이는 미래도 없다. 구단주는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이 트레이드는
코비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 됩니다. 그는 스캔들도 팀의 미래도 혼자 짊어져야 했으니까요. 과연 이 도박은 코비에게 득이었을까요? 독이었을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코비란 이름의 뜻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샤크가 떠난 2004-5 시즌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에도 실패했어요. 코비는 이기적인 선수라는 비난을 받으며 커리어 최저점을 걷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그는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냈어요. 그 영화 킬빌 속 암살자에서 따온 블랙맘바라는 자아였죠. 코트 위에서만 존재하는 무자비한 살인자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인간 코비와 블랙맘바를 분리해서 버티기 시작한 거죠. 이 자아분리 덕분에 그는 사생활 폭풍 속에서도 코트에 집중했습니다. 2006년 1월 토론토전에서 81점을 몰아넣는 사건이 벌어져요. 윌트 체인버린의 100점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 기록이었죠. 사람들은 이때부터 블랙맘바라는 별명을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2004 프로 고팔트 시즌엔 정규 시즌 MVP까지 거머쥐며 부활했습니다. 피엘 잭슨 감독도 돌아왔고 폴 가솔이라는 파트너도 합류했죠.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바네사에게 대형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어요.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진심 어린 사과였던 셈이죠. 코트 안팎에서 그는 다른 사람으로 재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재탄생은 우승으로 이어졌을까요? 그 답은 2009년과 2010년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우승이 아니라 복수극이었습니다. 2009년 레이커스는 올랜도를 꺾고 다시 챔피언에 오릅니다. 코비는 이때 생애 첫 파이널스 MVP를 수상하게 되죠. 2010년 하필 숙적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다시 우승합니다. 샤크 없이도 우승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낸 순간이었어요. 그는 통산 5번째 우승 관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은퇴 경기였던 2016년엔 60점을 넣으며 전설처럼 떠났죠. 맘바 멘탈리티라는 말은 스포츠를 넘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 실패를 대하는 자세로 회자되고 있어요. 물론 2003년의 그 사건은 그의 서사에서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낮았던 순간이 가장 강한 변형을 만들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2020년 코비는 헬기 사고로 딸 지아나와 함께 떠났고요. 그가 떠난 지금도 맘바라는 이름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스캔들로 무너졌던 남자가 어떻게 전설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코비의 이 반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레전드의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판단은 코트박 여러분 몫입니다. 다음 경기에서 봅시다.